사자도 굶어 죽는다. 서광원, 안녕하세요. 오늘도 JJ 꿈 책방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목부터 사자도 굶어 죽는다 라는 흥미로운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것은 먹는 자의 위치에 있다고 마냥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천하의 사자라고 해서 사냥감이 제 발로 걸어와 주지는 않겠지요. 사자의 생존율은 고작 10%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천하의 사자라도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생존을 향한 노력을 처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와도 비슷하지요. 이 책을 지은 저자 서광원님은 중앙일보 경제 전문 기자로 활동하면서 많은 사업가들을 만난 후 그들의 삶이 정글의 삶과 비슷하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중국 소설 초안지에서 항우는 싸워서 이기면 배고픔이 저절로 해결된다고 믿었다. 하지만 유방은 군사들을 먹여야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무리를 이루지 못해 협동사냥을 못하거나 상처를 입어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사자들은 굶어 죽기 십상이다. 링에서는 도망칠 수 있어도 숨을 수는 없다.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다. 꽃잎의 숫자를 세보면 3, 5, 8, 13, 21 이런 배열을 가지고 있다. 이 배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3 더하기 5는 8, 5 더하기 8은 13, 8 더하기 13은 21이 된다. 이것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한다. 자연은 아무렇게나 배열된 게 아니다. 나름대로 규칙이 있다. 이 수열은 우리가 말하는 황금비로 이어진다. 다시 5를 8로 나누면 1.6, 8을 13으로 나누면 1.625, 13을 21로 나누면 1.615, 즉 황금비인 1.618에 근접해 간다. 가로 세로 비율이 1.618인 것을 의미하는 황금비는 자연이 찾아낸 어떤 사물이 가장 아름답게 느껴진다는 신의 비율이다. 기업들은 재빨리 이런 신의 비율을 비즈니스에 활용하고 있다. 우리가 가진 휴대폰과 TV, 담뱃값의 가로, 세로 비율은 황금비에 가깝다. 노트북 화면이나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이다. 피아노 건반에도 피보나치 수열이 있다. 8개의 흰 건반 사이에 2개와 3개로 그룹 지어진 5개의 검은 건반이 있고 팔음이 한 옥타브를 이루는데 그 안에는 모두 13개의 건반이 있다. 부자는 조용하고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사람은 두드러지거나 시끄럽다. 관찰은 이런 무질서에서 질서를 찾아내는 것이다. 특히 여성 수입차 고객은 영업사원이 값비싼 수입 시계를 챘을 때 관심을 표시하고 좀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상대가 어떻게 할지 예측할 수 있다면 승부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상대를 예측하는 방법은 관찰이다. 관찰이란 얼핏 힐끗 보는 게 아니다. 꾸준하게 지켜보고 거기서 특정한 규칙성을 찾아내는 것이다. 뭔가를 제대로 하려면 먼저 제대로 아는 게 필요하다. 여기서 제대로란 껍데기나 현상이 아닌 본질을 아는 것이다. 대개 적은 안에 있고 기회와 해답은 바깥에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답은 바깥 어디에 있는가? 현장에 있다. 어디가 현장인가? 고객이 있는 곳이다. 고객이 있고 시장이 생겨나기 때문에 경쟁자가 생기는 것이다. 문제가 있는 곳에 해결책도 있다. 변화는 책상 위가 아닌 현장에서 일어난다. 당연히 해결책도 그곳에 서야 보인다. 실패한 삶이란 대개 자신의 일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이다. 먹이가 바뀌면 몸이 바뀌고 몸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 하루가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결국에는 삶이 바뀐다. 사람은 2개의 위장을 갖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배에 있는 위장은 눈에 보이는 먹이를 먹는 곳이다. 하지만 하나 더 있다. 그곳은 머리다. 머릿속의 뇌다. 이 머릿속의 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섭취할 때 포만감을 느낀다.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 잘 살겠다는 희망, 꼭 이루고 싶은 꿈, 우리의 뇌는 이런 것을 원한다. 먹이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어야 먹이를 바꿀 수 있다. 풀을 먹으면 초식동물이 되고 고기를 먹으면 육식동물이 된다. 작은 먹이를 취하면 작은 생활에 머물고 큰 먹이를 취하면 큰 생활을 할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산다. 부자들은 큰 건 하나를 터뜨려 1년 먹을 거리를 한 번에 얻는다. 성공한 사람은 실패를 무릅쓰고 새 아이디어를 실행하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아이디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행하지 않을 구실만 찾는다.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부지런함과 최선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성공이 핵심이다. 흔히 실패한 이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 성공한 이들은 뭔가 다르게 하려고 노력했다. 고말한다. 우직지게. 손자병법에 나온 말이다. 우회를 뜻한다. 돌아가는 먼 길이 결코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유혹의 기술을 쓴 로버트 그린. 상대방에게 유혹의 손길을 내미는 쪽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유혹 방법이다. 처음부터 너무 직접적으로 나올 경우 꺾일 줄 모르는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처음에는 유혹자의 분위기를 풍기면 안 된다. 유혹은 우회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목표물이 서서히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게 만들어야 한다. 목표물의 주변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라. 달리 사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우연히 마주치는 기회를 만들라. 일단 상대를 안심하게 만들어야 한다. 공격에 꼽히는 그 다음에 조여도 늦지 않다. 오비디우스의 사랑의 기술. 여자에게 다가갈 때는 우정으로 교묘하게 위장해야 한다. 경조사. 5만원이나 10만원만 들이면 그 분야에 있는 사람 10여 명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훌륭한 영업 현장이다. 손자병법에서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이겨놓은 뒤에 싸운다고 한다. 패배하는 군대는 싸움을 먼저 시작하고 뒤에 이기려 한다. 어느 날 갑자기 꿈이 그들에게 들이닥친 게 아니다. 그들이 꾸준하게 꿈에 다가간 것이다. 자연도태가 변화의 유일한 방법일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했다. 경쟁 속에서 생존이 결정되는 것이다. 엄마가 첫째 아이와 가까워졌다는 것은 둘째 아이에게는 큰일이다. 여기서 둘째는 차선을 선택한다. 아빠를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이다. 큰 고기는 큰 바다에 있다. 부자나 성공한 이들은 대개 잠자리에 들기 전 다음날 일을 미리 생각한 후 시간 계획표나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둔다. 가난한 이들은 대개 일이 닥치면 한다. 인간 맹수들은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미리 고민이 될 만한 사안을 예상한 후 미리 고민한다. 우리는 부자들이 여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들 방식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이다. 절제란 마냥 참는 것이 아니다. 힘의 축적이다.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멈춘 후 가만히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슬럼프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것은 희망의 두 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뿐이다. 짐 콜린스의 구드 투 그레이트의 논문에서 호순도치는 이것저것 고민하지 않고 한 가지만 한다. 한 가지만 하기 때문에 살아남는다.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포기를 잘해야 선택이 쉬워진다. 하지만 포기하는 만큼 성공 확률은 높아진다. 폴 존스의 꽃불소 이론. 꽃불소는 무엇이든 눈앞에 새로 나타나면 돌격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일단 돌격하면 온몸을 던진다. 기업가가 자신의 비전에 목표를 담고 있다면 그의 뇌리에서 다른 모든 생각을 몰아내고 목표를 확보할 때까지 돌격해야 한다. 사냥 3계명. 1. 도망가는 동물의 꽁무니를 쏘지 말라. 2. 해가 들어진 임신 동물은 사냥하지 마라. 3. 단 한 번에 죽여라. 제대로 사냥을 하려면 정말이지 끈기 있게 한 발 한 발 다가서야 한다. 동물의 생리를 아는 게 중요하다. 생리를 알면 쉽고 가깝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과 경영의 급소는 본질이다. 현상이 아니라 본질이다. 기회는 항상 있다. 찾지 못할 뿐이다. 기회는 본질에 있고 본질은 안목과 통찰력을 통해 볼 수 있다. 승리는 대개 상대보다 더 끈질기고 비정한 사람에게 간다. 순간적인 아이디어를 가져서 천재가 된 게 아니라 끈질기게 파고들어 답을 찾아내고야 많은 집요함이 천재를 만든다. 하지만 그들은 조금 더 노력했다. 하지만 힘들고 지쳐 주저앉았을 때 조금 더는 아무나 할 수 없다. 99도와 100도의 차이다. 단 1도의 차이인데 한쪽은 끌지 못하고 한쪽은 끌는다. 마지막 고비를 넘기는 이 조금만 더가 바로 집요함이다. 피터 린치. 좋은 투자는 간단한 것이며 문외한이라도 주변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공부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기회를 잃으면 위기가 찾아오는 법이다. 특히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그 순간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기다림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월척을 낚으려면 참고 기다려야 한다. 큰 고기는 바로 미끼를 물지 않는다. 기다림이 공격이라면 유인은 더 적극적인 공격이다. 질목 전략이 사냥함의 행동 패턴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유인 전략은 행동보다 더 깊은 본능과 생각을 읽어 사냥감 스스로 다가오게끔 하는 것이다. 길목 전략이 행동 패턴을 사냥한다면 유인 전략은 본능과 머리를 사냥한다. 낚시로 치면 미끼다. 유혹은 상대에게 져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혹자가 내민 미끼를 무는 순간 역할도 처지도 운명도 바뀌는 고차원적 공격이다. 리더는 공동체를 막연하게 가고 싶은 곳이 아닌 가야만 하는 곳으로 이끄는 지도자다. 이를 위해 리더는 자신의 통찰력으로 파악한 꿈과 비전을 공동체의 설파에 현실로 바꾼다. 유인 전략은 미끼가 핵심이다. 케네디처럼 자신이 매력적인 사냥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 사람을 따르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자신이 사냥해야 할 사냥감을 잘 아는 것이다. 마음 사냥은 최고 수준의 사냥법이다. 가장 어려운 사냥법이라는 말이다. 사냥감을 포획했다고 사냥이 끝난 게 아니다. 끝내기가 있다. 맛있게 식사를 끝마치는 것은 작은 끝내기다. 다음번 사냥을 또 성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큰 끝내기다. 부자들도 내 손에 돈이 들어와야 내 돈이라고 말한다. 부자들은 돈이 호주머니 속에 들어와도 조용하다. 누군가 돈 냄새를 맡고 달려들기 때문이다. 접대에는 제로가 없다.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다. 힘이 있는 사람의 겸손은 진실이다. 약한 사람의 겸손은 허위다. 잘난 사람의 잘난 체는 인류학적 금기다. 우리 생활은 안전함을 얻긴 하지만 구성원 간의 갈등과 마찰을 감수해야 한다. 파격 승진한 사람이 겸손하지 못할 때 험담이 가장 많이 쏟아진다. 최대의 해결책은 겸손이다. 늑대, 항상 상위 개체를 살핀다. 그가 혹시 약해지거나 자신감이 사라지지 않았는지 예민하게 살핀다. 약해졌다 싶으면 도전한다. 백의 서열을 지키는 방법은 위협과 자신감 넘치는 행동이다. 다국적 기업은 질서에 대한 의식은 한국 기업의 서열 의식에 비해 무척 높다. 늑대 사회의 우두머리로 오래 남기 위해서는 위협과 당당함이면 족하다. 하지만 평등 지향이 강한 인간 사회에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 그것은 겸손이다. 성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이들은 감정적 판단이 아니라 이성적 판단을 한다. 모든 리더십 책에 경청 항목이 있는 이유다. 경청은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는 행위다. 경청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겸손의 일종인 까닭이다. 호랑이의 탄 거리를 달릴 때의 속도와 그 힘은 정글 속의 그 무엇도 죽일 수 있을 정도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역시 스토킹, 즉 졸졸 따라다니는 능력이다. 그 능력은 하이에나를 따라갈 수 없다. 이처럼 먹이사슬에서 각자의 특성이 있다. 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4번을 권유한 세일즈맨은 12%였다. 이 세일즈맨이 전체 판매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경쟁의 목표는 경쟁자를 죽이는 게 아니다. 더 나은 생존이 목표다. 일방적인 경쟁보다 공존이 중요한 것은 생존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실패는 자신을 훨씬 더 잘 알게 해준다. 실패가 주는 가장 큰 장점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대하고 많은 사람에게 사교성 있게 대하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대하고 한두 명에게는 친밀하게 행동한다. 자연이 주는 평등은 기회의 평등이다. 결과의 평등이 아니다. 으르렁대는 소리로 산천초목을 떨게 할 수 있다고 맹수가 아니다. 살아남아야 맹수다. 아프리카의 사자도 아시아의 호랑이도 생존율은 10%에 불과하다. 나무 줄기의 끝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곳에 열매가 있다. 리셋 버튼을 눌러야 한다. 회사에서 승진을 했다면 먹이 사냥에 성공한 것과 같다. 이럴 때도 리셋 버튼을 눌러야 한다. 승진은 한 차원 높은 사냥터로 옮겨간 것과 같다. 사냥터가 바뀌었다는 것은 먹이가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먹이 피라미드로 보면 한 단계 상승이다. 다른 사냥터에 왔다면 다른 사냥법이 필요하다. 다른 사냥법을 익히려면 원점에서 다시 바라보고 시작해야 한다. 원점이란 처음부터이다. 자신이 망친 일을 다른 누군가가 해줄 수는 없는 법이다. 자신을 낮추고 세상의 약자가 되는 것은 어렵지만 그것이 승자가 되는 길이다. 성공한 이들은 하나같이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한다. 올바른 과정이 좋은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가난한 이들은 결과에 집착한다. 그리고 그 과정 때문에 시련을 겪는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어요? 사자도 굶어 죽는다라고 하잖아요. 하루하루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일, 다음 달, 내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계획을 세워야겠지요? 혹시 압니까? 오늘 밤 꿈에 그 아이디어가 나올지요. 오늘도 좋은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